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저와 함께 클래식의 세계로 떠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득 채워봤습니다. 네, 내일이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 크리스마스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 시간 가득히 크리스마스와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거리를 걸어도 카페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가장 많이 직감하게 되는 게 바로 거리에 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추위를 피해서 카페에 들어가도 길을 걸어도 여기저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캐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계절 노래인데요. 최근에는 종교적인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인 캐롤도 많이 작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천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캐롤이 역사나 시기가 조금은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관련 캐롤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 129년 크리스마스 때 로마 총국 주교가 당시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사의 찬송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 바로 교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된 시초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첫 성당 캐롤은 4세기 밀라도 대주교에 의해서 라틴어로 쓰여 로마에서 불린 오소서 이방인의 구주여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현재에도 일부 교회에서는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5세기 이전에는 또 교회에서 성가 이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또 춤과 연극을 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캐롤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약 15세기 이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지루한 찬송가 대신에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의 캐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민요의 신앙적 가사를 붙인 캐롤이 처음에는 유행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네, 한편 이 캐롤의 보급에 공헌한 사람은 영국의 리차드 힐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1536년 각종 캐롤을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그 일기장은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발리오 칼리지 도서관의 귀중한 자료로도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6세기에는 영국 캐롤의 전성기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조지 위더와 라벨 헬릭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쓴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17세기 말엽 오스트리아 성가대 지휘자 프란츠 그루버가 작곡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불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19세기 들어서는 본격적인 캐롤집이 편집이 됐다고 합니다. 1822년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에서는 데이비스 길버트에 의해서 캐롤집이 편집된 것을 필두로 1871년 어빌 벌린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작곡해서 3천만 장이 넘는 레코드 판매 사상 최고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정말 다양한 캐롤들이 작곡됐고 또 불리어지고 있죠. 네, 그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캐롤 모음곡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감상하시죠. Christmas is here. 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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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ry Christmas.
But do you recall the most famous Rene of all?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shiny nose, and if you ever saw it, you would never say it loved. And as the other reindeer used to look and call in name, they never let poor Rudolph journey any reindeer again. Then on foggy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Rudolph, is your nose so bright? Won't you guide my sleigh tonight? Then all the reindeer loved him as the shattered stars with glee.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you got a mini story. You know the
네, 듣다 보니까 이제 저의 마음도 크리스마스로 완전히 빠져든 것 같습니다. 네,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천상의 소리로 들려주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합창으로 듣고 왔는데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면 소년합창단들의 공연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주말을 끝으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소년합창단의 목소리는 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소리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세계 3대 소년 합창단이라고 하면 보통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 합창단과 그리고 방금 들었던 프랑스의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그리고 독일의 ���처 소년 합창단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이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은 늘 흰 예복을 입고 나무로 된 십자가를 가슴에 늘어뜨린 데서 합창단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1904년 로마 교황 비오 10세가 내린 그레고리안 성가풍의 종교음악과 또 르네상스 다성음악의 부활을 선포하는 칙령에 의해서 1907년 1월 10일 가톨릭 종교음악에 관련된 학자와 인사들에 의해서 수천 명의 소년들 중에서 선발해서 프랑스 파리에 창단됐다고 하는데요. 네, 초기에는 종교음악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순회 연주를 했지만 후일 대주교가 된 에르네 마이어 신부가 1924년 이 합창단을 이끌면서 정통 교회 음악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가곡과 드뷔시, 라벨 등 현대 작품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순회 공연을 통해서 체코와 러시아 등 각국의 민요와 미국 흑인 연과 같은 민족적 정치가 어려있는 그런 각 나라의 명곡들을 레퍼토리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단원들은 9에서 13세의 이 보이소프라노가 중심이 되는데요. 까다로운 입학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단원들은 파리 성가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들 중에서 음악성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서 전 세계 무대로 순회 공연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 합창단은 교황으로부터 평화의 사도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고요. 1986년 합창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대 합창단에 언급되지 않은 소년 합창단 중에서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소년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름 들으면 바로 아실 텐데요. 바로 리베라 소년 합창단입니다. 리베라 소년 합창단은 로버트 프라이즈만이 지휘하는 영국의 소년 합창단인데요. 남자아이들로만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또 같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베라의 명칭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의 일부인 리베라미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리베라라는 뜻은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은 대개 런던 남쪽에 근교한 노버리의 성필립 소년 합창단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대 이름을 리베라로 바꾸면서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음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인기와 실력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어느 합창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신비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크리스마스 캐롤과 소년 합창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가장 유명한 노래죠. 상투스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we make many
함께 감상하고 오신 곡은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곡이기도 하죠.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크리스마스 이브 모음곡 폴로네이즈였습니다. 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매우 독특하고 화려한 관현악법을 구사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이 관현악법 원리에 대한 유명한 저서를 남기기도 한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노브고로드 근처의 트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으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해군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에 입대했는데요. 그가 음악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밀리 발라키레프의 음악클럽과 사귀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발라키레프의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바다에 나가 있지 않은 동안 음악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나중에는 러시아 5인조의 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군에 있는 동안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러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교향곡을 써서 이를 기곡해서 연주를 했고 교향시 가극의 작가 또 작곡에도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871년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관현악법의 작곡 교수가 됐는데요. 그의 제자 중에서는 알렉산드르 글라조노프,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이고리 스트라빈스키 등이 있습니다. 1905년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정치적 관점이 학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했고 이에 반발했던 동료들이 사임함에 따라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복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는 러시아 교회 음악과 민요 등 베를리오즈 식의 화성과 명쾌한 관현악법으로 처리하는 형식을 써서 근대 러시아 음악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오페라 사드코와 금계 등이 있고요. 또 화성학 실습 등에 대한 음악 이론서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말년에는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협심증을 앓았다고 전해지고요. 그는 루벤스크에서 죽었고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트빈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니콜라이의 아들 안드레이 니콜라이에비치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음악학자였고요. 그의 조카 게오르기 미할로비치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림스키 코르사코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원익 IPS입니다. 종목 번호는 030530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DRAM 증설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25나노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이 됐고요. 2010년 IPS를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아토에서 원익 IPS로 변경을 했습니다. 동사는 원익과 신원종합개발, 원익 QNC 등 23개의 계열 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반도체 장비 이외에 LCD 장비 그리고 솔라셀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 PCBD와 드라이 에처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원익 IP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감동적인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에게 별거 아닌 일들이 누군가에는 매우 큰 의미가 될 수 있었음을 알게 해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내 마음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12월 들어서는 가장 따뜻한 날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영상의 기온이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조금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